자, 그럼 대통령의 입장이 뭐냐? 계속 문 대통령 나와라 하고 있잖아요. 뭐 대통령이 비겁하네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해버리면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기 입장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윤석열을 직무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재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직무 배제 당하는 게 맞다고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재가를 해줌으로써 윤석열은 문 대통령에 관련해서는 거짓말을 한 거죠. 최근에 그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저는 그 스타일을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 같으면은 그냥 나와서 참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시원하게. 그러니까 개혁 방향을 명확하게. 하지만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거와는 다르게 대단히 말을 아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침묵의 언어 속에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 윤석열 총장 이후에 그러니까 윤석열을 임명한 이후에 박상희 법무장관을 조국 장관으로 바꿨고 조국 장관을 다시 낙마된 후에 추미애 장관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결국은 검찰권을 제어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그리고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 개혁, 공수처 출범시키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추미애가 가는 길이 옳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추미애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양아친 게 이게 뭐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자신을 중앙지검과 검찰총장에 앉혀준 사람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자신을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카드를 자기를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 법의 정의, 수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인사권자가 뭐가 못마땅하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기류만 있어도 해명을 하거나 사퇴를 해줌으로써 그게 어떤 그 행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위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결정하고 똑같다고 보면 이걸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양아치라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승인한 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굳이 입장을 밝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막싸움에 끌어들이고 싶다 이런 그렇죠. 그런 얘기 같아요. 대통령을 타겟을 정쟁에 끌어당겨서 정쟁에 끌어당겨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냐 그럼 사실상 뒤에 네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막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막싸움에 끌려가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플러스해서 아니 그 검찰총장의 상급자로서 비위에 관련해서 제도와 절차 내에서 법무부 장관이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언급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지금 언급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윤석열이 오늘 이완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직무 배제 행정소송 뭐 이런 걸 이제 시작하는 건데 여러분들 뭐 미리 정보가 있으시겠지만 이완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의 평검사의 대표였어요. 이완규. 저 사진 한번 보시면은 지금이나 최근이나 모습이 비슷하더라고. 우리 이완규 검사는.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한 발언이 4월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완규를 선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윤석열 정말 막 가는구나. 왜냐하면 민주세력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뭐랄까 역사적으로 트라우마에 남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통령이 선의를 갖고 검사들 모아가지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찬성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했을 때 그때 그 검사들 막 나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졸밖에 안 되는 대통령한테 대통령은 몇 학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정말 우리가 지금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돗자리를 깔아줬더니 정말 대통령을 막 위에 상투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 사건에 있어서의 검사들 대표였던 놈이
지금 윤석열을 변호하는 상황이면 윤석열 자체는 그냥 노 대통령, 문 대통령 엿먹으라 아닙니까? 난 이 상징성 때문에 이완 교수님 선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기를 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수처에 관련되고 지금 검찰개혁에 관련돼서 저는 그 하루하루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막 실망하시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는데 이게 20년 동안 지금 싸워와서 못 이긴 겁니다. 제압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실은 이거 만들고자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제가 검사들이 성명 내는 거 보면서 야 검찰이란 게 정말 세긴 세구나 이놈들. 만약에 이런 지휘권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만약에 대대장놈들이 이런 식으로 성명서 만약에 발표하고 중대장이 발표하면은 위에서 국방부 장관이 야 저 새끼들 다 군법회의 회부해. 다 사표받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될 항명이거든요. 항명. 근데 이걸 검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게 자기들이 패기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시대가 바뀐 거죠. 그 시대착오적인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명분을 갖고 있는데 대개 보면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들이 여론 같은 걸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좌초시키죠. 그러면서 유야무야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이 촛불 이후에 우리 같은 뭐 방송이라든지 SNS가 없는 시대였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처럼 못하죠 사실은. 국민들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이완규 등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대놓고 이제는 막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징성을 무너뜨리면서 자기 인사권자 등에 지금 칼 꺾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결과를 떠나서 진짜 양아치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완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행과 당장 그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그 이명박을 그 예를 들어서 비난했던 자에 대해서 기소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정현 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딸에 대해서 그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등 가장 대표적인 그 정치 검사의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뭐 자유한국당 때인가요? 정당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던. 그렇죠. 네네. 네. 자, 그 얘기